게임 재밌네. 이걸로 돈 벌면 참 좋겠다. 요 정도 생각으로 도전을 하는 친구들은 네.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불성설이죠. 네. 네. 연습생이라고 볼게요. 네네. 희망하는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추산이 될까요? 연습생 이제 프로를 지망을 하는 네네. 친구들. 네. 그래도 한 5만 명 이상은 되지 5만 않을까요? 네. 그러면 뭐 거의 5만 대 200이면 뭐 장난 아니네요. 네, 힘들죠. 벌써 힘들죠.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뭐 학생 여러분, 네. 일단은 내 프로게이머가 되는 과정을 얘기할 거니까 경쟁률 너무 세니까 빡세다. 막 이러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더 얘기를 들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로 선수로 프로 네. 게이머로 이렇게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현직 프로들만큼은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아하. 네. 근데 현직 프로 선수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연습을 해요. 오. 네. 물론 뭐 지금부터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12시간씩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이제 프로에 근접한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네. 프로 수준으로 연습은 또 해줘야 되죠. 네. 친구는 똑같이 12시간 두 명의 친구가 공부를 시작해서 똑같이 12시간 공부했는데 네. 어떤 친구는 12시간 공부한 보람에 맞게 많은 것들을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12시간 공부했지만 1시간 공부한 정도의 양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해서 하나의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 어떤 친구 그 선을 못 넣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되는지 롤에 보면 티어 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챌린저가 지금 한 300명, 300등까지가 챌린저고요. 300등까지. 그리고 실력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등수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티어라는 게 네. 솔로 랭크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내 이제 모드예요. 하나의 등수가 정해지는 랭크가 정해지는 네. 뭐 따지면은 뭐 모의고사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런 등수인데 네. 프로에서 입단 테스트를 또 봐요. 등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한 보통 한 5, 600등 정도는 올라가서 그 솔로 랭크 게임 안에서 프로들과 견주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네. 프로 게임 단에서도 테스트 한번 보자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요. 외모는 보지 않죠. 게임 실력만 보는 거죠. 과거에는 봤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또 잘생긴 선수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하.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는 좀 더 이제 스포츠로서의 좀 그런 것들 갖추기 때문에 실력이에요 일단은. 네. 외모를 보지 않는답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테스트는 어떻게 좀 진행되나요? 이제 뭐 프로 게임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이제 기본적인 틀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데리고 와서 네. 한 3박 4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네. 같이 합숙을 하면서 오. 그 프로들의 연습 게임인 이제 스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그 스크림을 뭐 예를 들어 뭐 탑 포지션이라고 하면 탑 포지션 대신에 그냥 끼워놓고 야 너 우리 이런 전략 할 건데 야 너 해봐. 네?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봤는데 괜찮다 이러면은 좀 계속 써보고 인성 네.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네, 이 친구랑 계약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죠. 이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것이 인성 말고도 필요한 능력 필수 조건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부욕이라는 게 자기 자신과의 승부욕도 네. 있고 이제 상대 팀과의 승부욕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계속 발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게임에서 지면은 정말 못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다음 게임엔 이겨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네. 막. 네. 꼭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건 물론 아니죠. 좋진 않지만 네.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발현을 하는 친구, 그런 에너지 자체를 좀 갖고 있는 친구들, 열정을 네. 갖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 네. 가고자 하는. 손이 엄청 빨라야 된다든지. 근데 빠르기만 하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뭐 하나의 포인트적인 재능들이 좀 있을까요? 뭐 놓고 보면은 사실 판단력이 정말 중요해요. 판단요. 네, 뭐 다른 게임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해야 되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마찬가지고 네네. 0.1초 사이, 0.1초 판단이 늦으면은 네. 또 그 어떤 전반적인 게임 뭐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프로게이머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 네.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이따가 아주 심각하게. 근데 왜 길지가 않냐면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0대 초반 친구랑 네. 뭐 30대 초반
네. 프로게이머가 있다고 치면은 사실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피지컬적으로는 네.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진 않지만 네. 이제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뇌의 판단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뭐 바둑의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상대방과의 실시간 수싸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뭐 상대방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킬셋 이런 것들 계산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팍팍팍 판단을 하고 상황마다 네,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고 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재능인 거고 그게 좀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조금 다른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덜 발달되어 있는 프로게이머들은 그거를 자기의 몸으로 체화시키는 네, 노력을 네, 통해서 머슬 러닝이라고 하나요? 네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 근육이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그걸 플레이를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 상황 또 비슷한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또 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네. 현재 그러면은 롤로 봤을 때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한국 국적의 네. 프로게이머,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만 말씀드리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되세요. 다만 이제 전 세계 이제 해외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프로 선수들까지 이렇게 합친 수인데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사람 한 명씩 꼭 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애지만 또 잘하고 그런 것처럼 e스포츠 하면은 또 한국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e스포츠계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만나면 졌다. 끝났다.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 팀 이름은 뭐 런던 스피파이어 이런데 구성원은 100% 한국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팀의 그 되게 주역 선수들이 또 한국 선수들이었고 중국 팀이 우승했지만 그 팀의 에이스들은 또 한국 사람이고 매월 1억씩 받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매월 100만 원 이하도 받는 프로게이머들도 존재하나요? 네, 이거는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종목마다 다른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연봉제라고 해서 정말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신인 선수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정착이 되어 있고 이거 훌륭한데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그 최저연봉 받는 선수가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괜찮게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은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또 높은 편이에요. 프로게이머가 대회를 좀 많이 나가면 사실 상금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상금을 우승해서 받으면 선수들이 다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일단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LCK 일부 리그죠. LCK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상금만 따지면 1억 정도인데 프로게이머가 상금만 보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월급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급여를 이렇게 잡는데 연봉을 이렇게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어떤 상금 분배 같은 거는 계약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한테 상금 한 10%를 준다. 이런 팀도 있고 뭐 더 많이 주는 팀들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뭐 연봉을 낮추는 대신에 상금이라던가 이런 승리 수당 거기 몇 퍼센트 네 가져라. 약간 그런 식으로 주는 팀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나눈다. 그리고 연봉의 개념을 조금 더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프로게이머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급여를 원하기 때문에 100% 상금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그 상금을 타지 못하면 아무것도 네. 가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동과 청소년 축의 프로 게이머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합숙을 하잖아요. 이제 아, 네네. 게이머로 들어가면 네. 합숙을 하는 동안 학교는 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많은 프로 게임단에서는 네. 이제 학교와 병행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연습 어떤 일정이라 연습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현직 프로 선수들한테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네. 학교를 병행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생 혹은 프로 게이머가 된다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 번 검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길로만 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거의 뭐 정말 아이돌 연예인과 비슷하네요, 룰이. 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뭐 방송 촬영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네.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대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뭐 전남과학대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는 드리지만 단적인 예로 들자면은 손흥민 선수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명실공히 한국에서도 매우 네, 유명한. 전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의 그런 선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고등학교 중퇴예요. 음. 네. 아무도 근데 손흥민 선수의 학력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죠. 몰랐어요. 네. 심지어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신경을 애초에 안 쓰죠. 네. 네, 손흥민 선수가 뭐 고졸인지 뭐 대졸인지 이런 걸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네. 네, 그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어떤지, 뭐 골을 몇 골 넣었는지 네. 이거를 보지 사람들이 손흥민은 중졸인데도 저렇게 잘하네 이런 말은 안 하단 말이에요. 네, 프로 게이머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력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 게이머라는 그런 직업도 내가 프로 게이머가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그 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가 된다는 어떤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등학교를 뭐 자퇴를 한다던가 이거는 저희도 좀 말리고는 있지만 네, 프로 게이머가 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 데뷔 기회가 있다 이러면은 자퇴를 해서 학력보단 경력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나가는 게 더 좋다고 LOL 봅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400명 안에 정도 들어가면 네, 네, 그 정도면 확실히 그렇다. 네 그렇죠. 정말 뭐 프로 게임단이나 뭐 이쪽에 관련되신 분이 확실하게 뭐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 해준다. 네, 이 친구랑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하다. 말이 네. 나오면은 음. 그때는 그래도 학교를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합니다. 뭐 아이돌 중에 데뷔를 해도 성공했어 나오지 않는 이상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랑 똑같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바로 또 답변해 줄게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 프로 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 나 게임만 잘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네, 이거는 프로 게이머를 지망을 하는 친구들한테 모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은 많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서버만 봐도 네. 한 400만 명 정도가 플레이를 해요. 이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만.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400만 명 한테 다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프로 게이머는 직업이고 이제 현실이에요. 네, 학생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게임 너무 좋아 재밌어 이런 정도로 도전을 하기에는 네. 생각보다 너무 냉혹하고 냉철한 다른 어떤 직업들보다 더 냉정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어떤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라는 완충 장치가 없어요. 프로 게이머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직업들은 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인인데 학생인 그런 완충 장치가 존재를 하는데 프로 게이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필드예요. 그 냉혹한 현실을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나이에 마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 프로게임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열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